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감동 순간입니다. 미국에서는 굶주린 들개떼들의 습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소식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소피아라는 친구도 산책을 하다가 들개떼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게 되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예요. 저는 화이트 마운틴 자락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12살 소녀입니다. 저는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다녀요. 다리는 불편하지만 저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답니다. 참 밖 세상이 늘 궁금하고 그리워요. 저는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보이는 높은 산들을 바라봐요. 눈 덮인 봉우리들이 마치 저를 향해 손짓하는 것 같죠. 휠체어 때문에 직접 산에 오르지는 못하지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저만의 모험을 떠나곤 해요. 학교에서 배운 과학 시간의 지식을 동원해서 산에 사는 동물들과 식물들의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도 제가 좋아하는 일 중 하나예요. 우리 집 뒤뜰의 작은 정원도 제게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아빠가 만들어주신 턱이 낮은 화단에서 저는 직접 꽃을 가꾸고 있어요. 휠체어에 앉아서도 충분히 손이 닿을 수 있거든요. 봄이면 튤립과 수선화를 심고 여름이면 해바라기와 나팔꽃을 키워해요. 꽃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정말 즐거워요.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특히 좋아해요. 선생님께서는 제가 색채 감각이 뛰어나다고 칭찬해 주시죠.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을 제 스케치북에 담아내는 걸 좋아해요. 때로는 제가 상상하는 미래의 모습도 그려요. 제가 과학자가 되어 새로운 발명품을 만드는 모습이라든가 휠체어를 타고도 자유롭게 산을 오를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개발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요.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저를 많이 도와줘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죠. 특히 제 단짝 에밀리는 저의 이야기에 늘 귀 기울여주고 쉬는 시간마다 저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새로운 책을 찾아보는 걸 좋아해요. 비록 제 다리는 불편하지만 저의 마음과 생각은 누구보다 자유롭답니다. 미래에는 저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제 휠체어는 한계가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는 특별한 친구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작년 겨울 우리 옆집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한국에서 온 하얀 진돗개였죠. 달빛처럼 하얀 털을 가진 그 강아지는 다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매일 창문 너머로 다리를 바라보며 친구가 되길 꿈꿨답니다. 처음 다리를 본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눈이 소복이 쌓인 12월의 어느 날이었죠. 옆집 브라운 씨가 하얀 강아지를 안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창밖은 춥고 바람이 불었지만 다리의 하얀 털빛은 마치 따뜻한 달빛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브라운 씨는 다리를 데려온 날 우리 집에도 들러 인사를 했어요. 다리가 한국의 진돗개라는 걸 설명해 주셨죠.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개와 같은 품종이라고 하셨어요.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개라면서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특별한 견종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 때문인지 다리가 조금 수줍어했지만 제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더니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창가에서 다리를 지켜보게 되었어요. 다리는 정말 우아했어요. 하얀 털이 바람에 나부낄 때면 마치 살아있는 구름 같았죠. 다리가 뒷마당에서 놀 때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때로는 공을 쫓아 뛰어다니고 때로는 나비를 따라 폴짝폴짝 뛰어오르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거든요. 특히 다리가 해질 무렵 뒷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 제일 예뻤어요. 하얀 털에 붉은 노을빛이 비치면 정말 동화 속 주인공 같았죠. 저는 그런 다리를 보며 언젠가 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저지만 다리라면 분명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 같았거든요. 브라운 씨는 다리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시켜주고 좋은 간식도 많이 주셨죠. 하지만 다리의 눈빛에서 가끔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저도 그랬던 것처럼 다리도 누군가와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다리와 제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했답니다. 창문을 통해 다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다리와 직접 만나 함께 놀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우리의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이웃집에 슬픈 일이 생겼어요. 브라운 씨가 갑자기 심장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브라운 씨의 따님이 멀리 뉴욕에서 장례식을 위해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다리까지는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브라운 씨의 장례식을 마친 후 다리는 보호소로 보내진다고 했어요. 다리가 보호소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밤새 울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다리의 모습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죠. 평소에는 활기찬 다리의 모습도 그날은 유독 슬퍼 보였어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저와 다리가 창문 너머로 눈빛을 주고받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게 너무나 슬펐어요. 다리도 브라운 씨가 떠나고 나서는 평소와 달리 힘없이 뒷마당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매일 밤마다 다리를 위해 기도했지만 다리는 결국 보호소에 버려지고 말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다리의 이야기를 했어요. 다리가 얼마나 특별한 강아지인지 제가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얼마나 친구가 되고 싶었는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제가 휠체어를 타는 상황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깊은 고민 끝에 다리를 입양하기로 결정하셨죠. 엄마는 소피아가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 다리와 분명 특별한 인연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입양을 결정한 날 저는 부모님과 함께 보호소에 있는 다리를 데리러 갔어요. 다리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반겨주었죠. 그때 다리의 눈빛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는 제 휠체어 옆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저와 함께였던 것처럼요. 그날 저녁 다리는 저의 방에서 처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창문 너머가 아닌 바로 제 곁에서 함께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다리는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때로는 운명이라는 게 이렇게 신기한 방식으로 찾아오나 봐요. 창문 너머로만 바라보던 친구가 이제는 제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다리는 정말 똑똑해요. 제가 휠체어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재빨리 주워다 주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곁에서 머리를 비벼주며 위로해줘요. 특히 다리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저를 사랑한답니다. 보통 오후 산책 때 일어나는 일인데 다리가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사냥을 시작해요. 진돗개의 사냥 본능이 대단하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들쥐든 뱀이든 토끼든 한번 쫓기 시작하면 거의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 전리품을 자랑스럽게 들고 와서 제 휠체어 앞에 내려놓죠. 처음에는 그런 다리의 선물이 무서웠어요. 특히 작은 뱀을 가져왔을 때는 정말 놀랐답니다. 하지만 엄마가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은 다리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라고요. 자신이 사냥한 것을 나누는 것은 개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애정 표현이래요. 다리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특별해요. 아침이면 제가 눈을 뜨기도 전에 다리가 먼저 와서 저를 깨워줘요. 살짝 코를 비비거나 부드럽게 짖어서요. 마치 알람 시계처럼 정확하답니다. 제가 씻고 옷을 입는 동안에도 다리는 항상 제 곁을 지켜요. 가끔 양말이나 스웨터를 물어다 주기도 하죠. 학교에 가기 전에는 항상 다리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해요. 휠체어를 타고 가는 동안 다리는 늘 제 옆에서 천천히 걸어가죠. 다른 강아지들처럼 앞서 뛰어가지 않아요. 마치 제 속도에 맞추듯이 천천히 하지만 늘 긴장을 놓지 않고 주변을 살피면서요. 저녁이 되면 우리는 함께 제 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다리의 털을 빗겨주는 동안 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다리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제 무릎에 얼굴을 비비며 귀 기울여준답니다. 우리의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지난 겨울이 끝나갈 무렵의 일이에요. 늦겨울의 햇살은 포근했지만 아직 바람은 차가웠어요. 이모는 저를 데리고 평소 가던 공원 대신 마을 뒤편의 작은 숲길로 향했죠. 새로운 길이라 저는 무척 신이 났어요. 다리도 처음 가보는 길이라 그런지 더 신중하게 주변을 살피며 걸었답니다. 숲길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이모의 휴대폰이 울렸고 전화를 받은 이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침에 스프를 끓이다가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않고 나왔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이모는 많이 당황하신 듯 했어요. 소피야, 잠깐만 기다려줄래? 금방 돌아올게. 라고 말씀하시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돌리셨어요. 저는 휠체어에 앉아 다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다리가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고 다리가 주변의 새로운 냄새를 맡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모가 떠나신 지 벌써 15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시지 않았거든요. 숲이 점점 더 깊어 보였고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자꾸 이상한 소리처럼 들렸어요. 다리도 뭔가 불안한 듯 제 휠체어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다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숲 쪽을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저도 다리가 보는 방향을 바라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전 그 순간 이모가 돌아오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다리의 목줄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어요. 다리는 평소와는 다르게 어쩔 줄 몰라 하며 목줄을 풀어달라고 제 손을 툭툭 건드렸어요. 제가 마지막 동화줄인 것처럼 목줄을 더 세게 쥐자 다리는 계속해서 안달이 난 듯 제 손을 살짝 물며 목줄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마치 소피아 날 믿어줘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다리의 눈빛에는 제가 믿어줬으면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다리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왠지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전 용기를 내어 다리의 목줄을 풀어주었고 그건 제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었어요. 갑자기 5마리의 들개가 우리 앞에 나타난 거예요. 겨울이라 먹을 게 부족해진 들개떼들이 마을 인근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제가 휠체어 위에서 몸이 굳은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다리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들개들은 천천히 우리를 향해 다가왔어요. 제일 앞에 선 들개는 회색빛 털을 가진 큰 개였는데 다리보다 훨씬 더 컸어요. 나머지 4마리도 모두 사나워 보였죠. 배가 고파서 그런지 눈빛이 매우 날카로웠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다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서서 들개들을 노려보았죠. 다리에 하얀 털이 솟아오르고 꼬리는 곧게 치켜 세워졌어요. 진돗개 특유의 용맹한 기질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답니다. 다리는 마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짖으면서도 들개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들개들과 다리의 대치는 계속되었어요. 다리는 제 휠체어 주변을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들개들을 막아섰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제 앞을 막아선 다리가 마치 전설 속의 용감한 기사님 같았어요. 첫 번째 들개가 다리를 향해 달려들었을 때 다리는 놀라운 반응 속도로 피하면서 맞섰어요. 다리의 몸집은 작았지만 움직임이 훨씬 더 빠르고 민첩했거든요. 나머지 들개들도 공격을 시도했지만 다리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었어요. 들개들은 마치 제가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리 덕분에 저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다리의 몸은 점점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 처절했던 광경이 지금도 선명해요. 그 과정에서도 들개가 저에게 오려는 낌새가 보이면 득달같이 제 앞으로 달려와 저를 지키려 했어요. 작은 체구였지만 다리의 용기와 충성심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할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모와 이웃집 제임스가 달려왔을 때 그제서야 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다리의 용맹함 덕분에 들개들이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가고 전 무사할 수 있었어요. 다리는 다쳐서 피가 철철 흐르는 와중에도 들개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다리를 작은 영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리의 용기와 충성심은 우리 마을의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이웃집 제임스 아저씨가 그날의 이야기를 동네 카페에서 들려주셨대요. 들개 무리와 맞서 싸운 하얀 진돗개의 이야기는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다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반 친구 토마스는 자기 아빠가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데 들개떼의 습격으로부터 누군가를 구해낸 개는 처음 봤다고 하셨대요. 마을 신문에서도 다리의 이야기를 특별히 다뤘답니다. 한국의 용감한 진돗개, 친구를 지킨 수호천사가 되다라는 제목으로요. 특히 우리 마을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우리 마을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많은 친구들이 다리를 그렸대요. 하얀 털을 빛내며 들개들과 맞서 싸우는 다리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들이 학교 복도에 전시되었죠. 동네 어르신들은 이제 저와 다리를 만나면 항상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특히 공원 근처에 사시는 로즈 할머니는 다리를 위해 특별히 만드신 수제 간식을 주시기도 해요. 진정한 영웅에게는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지라고 하시면서요. 마을 도서관에서는 다리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동화책도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을 위한 용감한 다리의 모험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다리가 마법의 힘을 가진 수호견으로 나온답니다. 어린 동생들이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다리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참 재미있어요.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변함없는 제 다리예요. 영웅이라는 칭찬을 들어도 여전히 아침이면 제 양말을 물어다 주고 산책할 때면 제 휠체어 옆을 조용히 지켜주는 그대로의 다리랍니다. 다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리의 특별한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게 달라진 점이에요.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기는 이제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진정한 영웅은 크기가 아닌 마음으로 결정된다고요. 다리는 그걸 몸소 보여준 셈이죠. 이제 다리는 제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항상 마중을 나와주고 병원에 갈 때면 내내 곁을 지켜줘요. 사람들은 휠체어를 탄 저와 하얀 진돗개 다리가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다리는 제 가방을 물어다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현관문 앞에서 저를 배웅할 때면 마치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짖어주죠. 그리고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학교 앞까지 마중을 나와요. 아빠가 데리고 나오시지 않아도 다리는 시간을 알고 있다는 듯이 정확하게 나타나요. 매주 화요일은 제가 물리치료를 받는 날이에요. 병원에 가는 길이 좀 멀지만 다리는 한 번도 빠짐없이 저와 동행해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다리는 병원 로비에서 얌전히 기다려주죠. 간호사 선생님들은 다리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강아지라고 칭찬하세요. 도서관에 갈 때면 다리는 제 휠체어를 끄는 걸 도와주려고 해요. 물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해요. 가파른 길을 오를 때면 마치 제게 힘을 실어주려는 듯 휠체어 옆에서 같은 속도로 걸어주고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제 저와 다리를 하나로 봐요. 소피아와 다리가 온다라고 하시면서 항상 반갑게 맞아주세요. 특히 마을 서점 주인이신 캐롤 할머니는 저희를 볼 때마다 천사와 수호천사가 함께 온다고 말씀하시죠. 다리는 제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에요.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이고 때로는 제 천사이기도 해요. 다리가 있어서 저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리 덕분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죠. 가끔 밤하늘의 달을 보면서 생각해요. 달이라는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요. 달처럼 항상 제 곁을 지켜주고 달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존재니까요. 다리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저에겐 특별한 선물이 되고 있답니다.
위험 속에서도 다리의 용감함 덕분에 무사히 구출된 소피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동물과 사람의 우정과 한국 진돗개의 용맹함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님들 몸과 가정에 항상 평안히 함께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